예, 안녕하세요. 기술연구소 이제 블록체인 연구실 유원선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첫 사내 교육 첫 강인 이제 블록체인 강론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 교육 내용은 기본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블록체인에 대한 주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로 유라클 내에서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한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 Q&A 시간은 이제 온라인 교육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직접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온라인 교육인 관계로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따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흔히들 이제 아시는 블록체인에 대한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통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블록체인이 생겼는가를 먼저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왜 생겼는지부터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2008년에 이제 생겼던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 탑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이제 파산하면서 시작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그 파업한 이제 회사를 회생하려고 이제 납세자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구제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 투자 은행들은 그 돈으로 이제 경영 정상화를 하지 않고 보너스 잔치를 벌이면서 납세자들은 주가 폭락에 대한 피해나 경제난 그리고 실업 문제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존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이제 거세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거는 가명으로 이제 알려졌지만요.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은행과 같은 중앙기구가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를 통해서 P2P 방식으로 스스로 작동하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이제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백서라는 거를 작성을 했고, 2009년,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을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네시스 블록을 이제 2009년에 처음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들이 여러 갈래로 이제 파생되면서 암호화폐, 여러 가지 암호화폐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기존 플랫폼에 저장된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우에서는 어, 변경이 쉽고 이제 해킹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데이터 훼손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 이력 관리가 되지 않으며 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신뢰성 또한 흔들리게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정책 등을 통해서 해킹이나 이제 이력 관리 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솔루션들이나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이제 필요가 없이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간 데이터는 신뢰받는 관리자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블록을 통해서 데이터의 변경 이력 관리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신뢰되는 데이터를 생성 또는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안에요. 블록체인은 현재 이제 주요 데이터 처리 방식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금융사가 이제 중앙 집중 형태로 이제 데이터 센터 내 이제 보관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 화면이 안 나? 이거 왜안 바뀌지? 잠시만요. 화면이 안 바뀌어진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잠시만요. 음,
지금은 바뀌나요? 지금 바뀌어? 응? 화면이 안 잡혀. 원래는 큰일이네. 미치겠다. 네네. 수정됐습니다. 네, 지금 바뀌어 있는 걸로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데이터 처리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중형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서는 이제 모든 거래에 대한 내역을 금융사가 이제 중앙 집중 형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보관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금융사는 이제 거래 참여자에게 높은 비용의 처리 비용, 즉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고, 또 해킹이나 이제 파손으로 인해서 이제 거래 데이터의 분실 또 위변조에 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는 비대면 은행 같은 이제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이제 비대면 은행들이 생겨났지만 이전에는 이제 비대면 은행이 생겨나기 전이죠. 그래서 이제 창구에 들어가서 이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한 분산 처리 방식은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이제 거래 내역 또는 이제 모든 참여자들에게 이제 분산돼서 원장들이 이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하는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중개자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 자체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노드들 사이에 분산 합의 절차를 통해서 거래 데이터의 분실과 위변조를 이제 불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자를 따로 놔둘 필요가 없어서 P2P 그리고 B2C, B2B 등 모든 거래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개념 중에서 이제 머클 트리, 또 다른 말로 해시 트리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이 머클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9년에 랄프 머클이라는 사람이 만든 개념인데, 보통의 트리 알고리즘은 빠른 검색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제 머클 트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간편하고 확실한 인증을 목적으로 만든 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클 트리의 루트 노드는 이제 머클 루트라고 이 부분인데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트랜잭션 해시 트랜잭션들의 이제 해시의 이제 전체 맨 첫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블록체인에 적용됐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머클 트리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확실한 보안을 위해서 SHA-256으로 이제 해시 함수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위에 그림과 같이 이제 트랜잭션 값을 이제 빅 엔디안, 그러니까 빅 엔디안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숫자를 쓰는 방법과 같이 이제 큰 바이트 단위로 이제 앞으로 오게 만드는 방법을 하는 건데요. 그러한 방법으로 샤 변환을 한 다음에 SHA-256으로 암호화를 하고 그 결과 인접한 노드들끼리 문자를 이렇게 덧셈을 한 뒤에 SHA-256으로 다시 암호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하나만 남게 되는데 이것을 머클 루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이 밑에 있는 트랜잭션들이 짝수계라고 하면은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홀수계 마지막 옆에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짝수계로 맞춘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클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터의 간편하고 확실한 인증이라고 먼저 얘기를 드렸는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모든 블록 정보를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풀로드라고 하는데요. 100에서 200기가 정도의 저장 용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로드를 다 다운받고 모두 검색하기 위해서는 저장 용량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이제 받아서 이제 유지하려는 그 풀로드와 대조적으로 라이트 노드
이제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라이트 노드는 이제 뭐 유추하다시피 이제 플로드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로 이제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제 플로드를 받지 않고 라이트 노드만 받아서 이 해시를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이트 노드로도 이제 거래가 되는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머클 트리 때문인데요. 이제 마기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제 위변조를 하게 되면 머클 루트,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중간중간에 더해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머클 루트 값이 이제 변화해지기 때문에 해당 블록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하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클트리에 대한 검증 과정을 좀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9A13이라고 하는 해시 값을 가정하고 이제 머클 루트가 1F9A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옆에 있는 해시들을 다시 더하고 그 다음 그 나온 해시에 대한 것을 또 더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계산을 한 뒤에 이제 머클 루트 값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트랜잭션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머클 트리는 SHA-256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요. 머클 루트 값은 이제 블록에 담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랜잭션들의 해시트리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머클 루트의 성향 역할은 이제 각 거래 정보에 정보들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머클 트리를 이용하면 빠른 검증과 함께 저장 용량도 라이트 노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저장 용량도 줄일 수 있고요. 다음 머클 트리는 라이트 노드에서 트랜잭션 검증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머클 트리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실제 블록체인의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볼까 합니다. 블록체인의 블록 데이터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수의 트랜잭션 데이터, 아까 전에 보셨던 해시 데이터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머클 트리화된 이런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블록 헤더와 블록 해시 포함해서 이제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게 됩니다. 거래 내역이 이제 많던 적던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일정한 시간에 한 개씩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한 개씩 새로운 블록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블록에는 하나의 이제 루트 해시, 지금 여기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거래 정보 내에 루트 해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데이터 안에 이제 거래 내역이 머클 트리를 통해 이제 저장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그러한 머클 트리를 가지고 위변조를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위변조가 확인을 그러니까 그 검증을 이렇게 머클 트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블록 내부에 있는 트랜지션 해시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블록 내부에는 이 중요한 거래 정보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록 헤더에는 이전 블록 해시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언제 블록이 생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타임스탬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블록 데이터의 구조는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여러 블록체인별로 다 구성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이제 특성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 온체인, 그러니까 이제 블록 데이터가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트랜잭션, 그 거래나 이제 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각 노드 클라이언트들끼리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합의를 마친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이제 그런 블럭을 생성한 다음에 그 블럭을 이제 기존 블럭 데이터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제 그 트랜잭션 그 과정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엔진에서 보내주는 트랜잭션 해시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완료됐음을 확인을 하는데요. 예, 블록체인 엔진마다 이것도 약간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먼저 비잔틴 폴트 톨레랑스, 그러니까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것은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야 됩니다. 어 비잔틴 제국이라는 곳의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이러한 형식으로 적을 공격을 할 때 이제 장군들과의 이제 합의를 통해서 전술을 최종 결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이제 동시에 공격을 한다면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적이지만, 이제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만 공격하게 된다면 예 지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장군들이 모두 동일한 시간에 공격을 한다고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한 곳에 다 모여서 합의를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방법이 장군들 간에 이제 전령을 보내서 이제 의견 교환을 하는 건데요. 이 전령을 보내는 과정 중에 적국의 첩자나 이제 사고로 인해서 메시지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죠. 그래서 이제 첩자들의 악의적인 방해에도 이제 제대로 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필요해지게 된 것을 이제 비잔틴 장애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잔틴 장군들을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노드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노드 클라이언트들끼리 이제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이제 잘못된 블록이 생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드의 결과가 이제 달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가 동일하면 이 투표 형식으로요. 즉 이제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 PBFT라고 하는 것과 텐더민트라는 이제 같은 합의 알고리즘이 이제 비잔틴 장애 허용을 가지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잔틴 장애 허용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합의 알고리즘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앞서서 얘기했던 비잔틴 장애 허용과 더불어서 작업 증명,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POW, 그다음에 지분 증명, POS에 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POW부터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작업 증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 중인 블록체인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암호화폐의 작업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블록체인들은 채굴을 통해서 작업 증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W의 장점은 블록체인의 이제 취약점으로 알려져 있는 51%의 공격을 손쉽게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51%의 공격은 이제 악의적인 공격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조작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51% 이상의 이제 클라이언트 노드를 장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작업 증명에서 51% 이상의 이제 클라이언트 노드를 장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손쉽게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장점이고요. 이게 단점은 이제 채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이제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채굴 난이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 채굴자는 현재는 이제
채굴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기업형 채굴업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형 채굴업자들은 이제 고사양의 장비가 되게 어, 구해서 이제 그에 따라서 그 고사양 장비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소모되는 전력량 자체는 싱가포르 연간 전력 소비량과 이제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굴권 자체가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 채굴업자한테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라 이제 원래는 이제 블록체인 자체는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이제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의미가 흐려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 증명의 경우에는 이제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과는 다르게 이제 지분에 비례해서 블록에 기록할 권한이 더 많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지분 증명의 장점은 이제 작업 증명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엄청 작다는 거죠. 이제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네트워크에 대한 본인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거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되고, 이제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보다는 합의 시간이 좀 빠르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POS의 단점은 지분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지갑 주소라는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그 지분을 저장하는 지갑 주소. 근데 이제 해커에 의해서 도난 위험이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PBFT, 뭐 텐더민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PBFT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제 PBFT는 이제 텐더민트나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뭐 이러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이 이제 PBFT를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PBFT는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프랙티컬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대표자 노드들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어, 모두 죄송합니다. 대표자 노드들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노드들이 뭐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3분의 2 이상의 노드들이 합의되면은 이제 블록이 생성된다는 거가 특징이고요. 이 장점은 이 합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노드 사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서로 간에 신뢰하는 서버들만 합의를 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서로 간에 신뢰하는 서버들 사이에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굉장히 큰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작은 단점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블록체인별로 특징을 분류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크게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에 참여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과 특정 사용자만 사용 가능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 안에서도 정책에 따라서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노드들의 참여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요. 처음 네트워크가 구성된 이후에 정책을 바꾸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것으로 지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드포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책 수정 또는 이제 패치 같은 그런 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노드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거래 속도라든지 합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요새 나오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합의 과정이 이제 굉장히 빠른 블록체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나 이제 블록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오픈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모두 다 전 사용자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라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또는 단체가 이제 노드를 운영하고 이제 또 확인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접근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 속도나 이런 부분, 금융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거래 속도 또한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이제 R3 코다, 그리고 삼성 SDS의 넥스레저, 그다음에 LG CNS의 모나체인 등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종류 중에 이제 하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되는데요. 동일한 목적이나 이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여러 기업들과 이제 단체들이 하나의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IBM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면 IBM에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푸드 트러스트라는 컨소시엄을 예, 만들었는데요. 푸드 트러스트는 이제 미국 내에서 식품 유통에 대한 기록을 이제 원산지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유통 과정을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까르푸나 월마트 같은 이제 식품 유통 업체들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공급 단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푸드 트러스트를 통해서 원산지 추적이 원래는 뭐 2주일 정도 걸렸던 것이 2초 만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랑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서는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되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터넷 공간에서만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보관하기 위해 요새 많이 말이 나오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통해서 이제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토큰을 태그 형태로 이제 부착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처럼 이제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어, 사용하는 이제 암호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된 P2P 방식,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는 해시, 그러니까 SHA-256이나 뭐 ECDSA 뭐 이런 것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전자화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치를 이제 보장하는 은행이 없어도 서로 간의 이제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참고로 근데 이제 블록체인별로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블록체인이 있는 반면에 이제 발행하지 않는 블록체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이제 뭐 그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도 하고 그 엔진의 특성상 암호화폐나 이런 발행하는 기능이 없기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개념은 1996년에 닉 제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제안한 개념인데요. 컴퓨터 이제 코딩을 가지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계약이 자동으로 성사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닉 제보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한 개념만 이제 만들었을 뿐 구현을 하지 못했고요. 이 실제로 구현이 된 거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솔리디티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약 기간, 뭐 금액, 조건 등을 미리 이제 코딩해 두면은 어떠한 종류의 거래든지 자동 실행이 되도록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게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모든 계약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이러한 진화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각종 계약서 작성 같은 것과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실제 거래 구체화까지 이루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음, 앱과 이제 D앱을 이제 좀 비교를 먼저 좀 해보는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D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하는 플랫폼에서는 이제 작동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D가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해서 탈중앙화 분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중앙에 서버를 놔두고 이제 그곳에 클라이언트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D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성된 어느 노드든지 접속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거래하기 위한 이제 지갑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인증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버그가 혹시나 있게 되다면 D앱에서 이제 암호화폐 또한 이제 탈취를 당하거나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많이 사용은 되지 않는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처럼 생활 앱에서 편의성과 편리성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없지만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제 확장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D앱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코인입니다. 어, 많이 이제 SNS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로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제작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초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플랫폼이고 이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 언어는 C++로 되어 있고 이제 SHA-256을 기반으로 작업 증명을 통한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블록을 만들기 위한 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을 통해서 그것을 제작이 되고요. 현재 이제 채굴량은 이제 비트코인 발행량의 80% 이상의 채굴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트코인 주소에는 이제 공개 키와 이제 개인 키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개인 키가 없으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출금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비트코인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잠시 나왔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2015년 C++랑 이제 고랭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의 합의 알고리즘은 지금은 이제 작업 증명을 채택을 했고 이제 현재 채굴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이더라는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채굴을 하고 있는데 어 계속되는 하드포크 그러니까 패치 작업을 통해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했다시피 이제 D앱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EVM이라고 이더리움 JVM 같이 이제 자바 가상 머신처럼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통해서 모든 이제 노드가 이제 가상 머신을 통해서 주입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노드는 이제 동일한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고 같은 값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클라이언트 노드들이 EVM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제 가상 머신은 이제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통해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추후에 이제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서 와즘 그러니까 웹 어셈블리어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채굴 작업 증명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이라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더리움 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ERC20 그리고 ERC721 이라는 이제 표준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토큰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른 암호화폐나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이제 할 수 있게 플랫폼 제공을 하고 있는 것도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입니다.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랑은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이제 블록체인 솔루션과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기 위한 이제 모듈형 아키텍처 플랫폼인데요. 리눅스 재단이 주도하는 이제 하이퍼레저라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IBM이 주도해서 개발되었고 이제 개발 언어는 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중에 이제 이 패브릭이라는 프로젝트를 정확하게는 IBM이 주도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게 장점이지만 이제 금융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해서 이제 기밀 유지나 이런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어 사용을 하기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인증된 기관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 그리고 그중에 이제 패브릭이라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써 놨지만 이제 여기에 라프트, 카프카, 솔로라고 이제 써 놨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카프카를 보시면 조금 유추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메시지 큐처럼 이제 블럭을 순서대로 쌓아 올리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큐에 쌓아 올려진 순서대로 처리가 되면서 이제 블럭이 순서대로 쌓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체인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체인 코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어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자바 그리고 노드.js에서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이제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채널을 지원해서 사용자가 채널별로 원하는 업무를 구분지어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MSP라고 하는 이제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기능을 통해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 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특징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우리나라 공공기관 또는 이제 기사 과제들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AWS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오픈 소스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럼입니다. 이 쿼럼이라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용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미국의 이제 유명한 투자회사인 JP 모건이 이제 빠른 처리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하드 포크를 하여 개발한 이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하드 포크라는 게 이제 패치라든가 이런 개념도 있지만 어 약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도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제 고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쿼럼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플랫폼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채굴 작업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합의 시간을 위해서 그 채굴 작업 작업 증명, 그러니까 채굴 작업 대신에 라프트라는 합의 알고리즘과 이스탄불 BFT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프트와 IDFT의 경우에는 이제 블럭을 이제 5초 미만으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용 블록체인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이랑은 달리 이제 채굴 비용이나 이제 수수료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POC 사업을 통해서 적용에 대한 사례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그룹인 컨센시스에 인수가 되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을 위해서 이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 쿼럼을 기반으로 이제 AWS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과는 달리 이 쿼럼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어 우리 유라클에서의 블록체인 구축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제 기존의 주요 블록체인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아이콘 루프라는 국내 업체에 루프체인이라는 블록체인 엔진이 도입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보이시는 이제 시범 사업에서 이제 구축이 되었던 이제 먼저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신뢰 구축이라는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장안평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이제 판매되는 중고차의 판매 정보, 이력과 이제 성능 정보의 경우 이제 서울시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중고차의 무결성 이력 관리를 통해 가지고 구매자들에게 이제 신뢰감을 주고 이제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내부에 중고차 정보가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면 다른 중고차 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연계를 통해서 이력 관리나 이제 이력 공유가 되도록 하는 어 프로젝트였고요. 다음에는 이제 서울시 엠보팅 프로젝트 엠보팅 서비스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연계 사업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투표 웹 서비스 이제 엠보팅이랑 아까도 구축된 이게 블록체인 서울시 내부에 구축된 이제 블록체인과의 연계를 통해서 투표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존 엠보틱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 연계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이제 투표 정보나 이제 투표 참여 이력 등을 저장을 한 뒤에 어, 기존 서비스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투표 신뢰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시민카드 통합 인증 프로젝트인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서울 시민카드 앱에 우리 회사 제품인 이제 헤카테 서트를 플러그드인 형태로 탑재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이제 구축한 사례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마일리지 통합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이력과 이제 마일리지를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같이 저장을 해서 여러 사용처에서 이제 통합된 이제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시행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하도급 계약 서비스를 이제 블록체인 연계를 통해서 대금 지급 이력이랑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블록체인 내부에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인 이제 조폐공사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이제 진행되었던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아직도 여러 지역의 지역 화폐 발급 또는 이제 운영에 이용 중인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이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상품권, 문서 인증, 이제 모바일 인증 서비스, 이제 신분증 투표 같은 거를 이제 정부의 이제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에 설치를 해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예, 여기 보이시는 앵커링 서비스라는 것은 이제 하루 동안에 처리된 트랜잭션 해시들을 아까 머클트리처럼 다시 이제 하나의 해시로 만든 다음에 그 해시를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보내서 저장을 하게끔 하는 프로젝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해시에 대한 신뢰성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저장을 함으로써 이제 변조를 중간에 누가 변조를 하더라도 그 해시가 맞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진행했던 이제 뱅크사인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기존의 이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삼성 SDS와 이제 저희 유라클과 이제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업체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만든 이제 통합 인증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이제 공인 인증서를 이제 다른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에서 사용하려면은 각각 은행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뱅크 사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마이크가 켜져 계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뱅크 사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발급을 하게 됨으로써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11개 은행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이제 은행별 분산 저장과 이제 개인 키를 별도 저장을 통해서 인증서 위변조가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기존의 공인 인증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설계가 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인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진행되었던 서비스이고요. 이동통신 3사 이제 패스 앱에 이제 모바일 확인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 중인 프로젝트이고요. 도로교통공단이랑 이제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측 진위가 확인이 된 정보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서 이제 검증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제 본인 확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서버라던가 이제 통합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에 이제 구축을 했었고, 이제 나머지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IDC, 그다음에 통신 3사의 IDC에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진행이 된
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저희 회사에서 아마존 매니지 블록체인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거의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이고요.